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닭장, 닭장에 미생물 어떻게 넣는가요? 라는 질문, 그 질문에 화답하기 위해서 닭걸 영상으로 제가 닭장에 미생물 넣는 방법, 그리고 제가 닭장 관리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제 복분자 농장이고요. 작업장으로 있고 이쪽은 블루베리. 참고로 여기 아로니아도 아직 안 땄습니다. 여기 고사리, 여기 이제 복분자 농장 대략 한 700평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한 켠에 자투리 공간에 닭장을 한 1.8평 정도 될 거예요. 2평은 안 되고요.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제 닭장에 이제 미생물을 넣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건 또 자투리공을 최근 자주 보여드렸죠. 이렇게 배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밤새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오늘도 비가 온다는데 얼만큼 그런지 근처에 있는 병성천에 외답에서 하산 가는 길 잠수교 침수됐습니다. 그 정도 비가 많이 왔는데 잠깐 제가 닭장을 보여드리면요. 닭장을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런 건 다 설명드릴 거예요. 전에 제가 먹이를 줬는데 제가 한번 미생물 어떻게 주는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게 닭을 키운 지 벌써 한 3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냄새가. 그래서 결국은 미생물이거든요. 보통 닭장 냄새 엄청나게 나거든요. 닭똥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닭은 잡곡 골고루 다 잘 먹습니다. 제가 바닥에 지금 비가 좀 풍쳐서 그런데 이렇게 풀들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풀들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툼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미생물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닭장에 들어가서 마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뿌리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우선 제가 어떤 미생물을 주는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잘 보이나 모르겠다. 이샤. 보시면요. 이게 농협에 판매하는 겁니다. 뿌리생 골드고요.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회사명은 홍은바이오 그룹니다. 홍은바이오 아그로. 이게 예전에는 여기서 남해학에 납품해서 남해학에서 판매했는데 아마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직접 회사에서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농협에 개통 등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농협에서 판매하는 거고요. 지상주농협에 판매합니다. 하고 여기 보시면 저는 사실 용도를 어디 쓰는가 하면 이 복분자 월동 전에 간주 한번 하고요. 뿌리 활력을 위해서. 그리고 봄에 해동하고 다시 이제 복분자를 get순을 키우고 이럴 때 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가 아미노산제와 같이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하는데 이렇게 좀 빛이 받치나 이렇게 보면요. 사용 방법은 이렇게 관주라는 겁니다. 관주. 간주하는 건데 이게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저는 요 상품을 이용한다는 이야기고요. 이 뿌리생은 특징이 뭔가 하면 유기산 제재로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유기산 제재가 났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유, 우유를 발효시켰다 보시면 됩니다. 우유를. 그러니까 흔히 아는 요구르트로 생각합니다. 요구르트. 요구르트. 여기 지금 여기는 농업용으로만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되는 곳은 어딘가 하면 양어장은 한 번씩 물고기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물에 풀어준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또 사용하는가 하면 골프장. 골프장에 보면 그린 잔디가 작고 여름에 보면 하고 현상으로 해서 잔디가 잘 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잔디 홀 18홀 있죠, 그죠? 그린 짧은 잔디에 이것을 관주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뿌리가 활력이 좋아가 잘 자란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뭔가 하면 양어장도 준다. 즉 물고기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왜? 요구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하시기 전에 좀 흔들으셔야 돼요. 보면요, 이게 착 깔아앉아가지고 밑에는 탁하고 막걸리처럼 위에는 맑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들면 이렇게 뽀얗습니다. 이렇게
뽀얀데 요거를 요런 물줄이 여기 대략 한 10리터 가까이 됩니다. 한 8리터 정도 되더라고. 10리터까지 안 되고 가득 넣으면 한 10리터겠죠. 요 숟갈로 약숟갈로 2숟갈 정도. 그러면 250배 정도 되겠죠. 2숟갈이 10리터 계산했을 때 이렇게 한 2숟갈 정도 넣으면 이렇게 뿌옇게 됩니다. 뿌옇게. 이렇게 이제 희석한 것을 제가 한 뿌려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닭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닭들이 깜짝 놀랐는 것 같네요. 청개입니다. 청개. 참고로 청개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리에 털이 있습니다. 다리에 암탉이나 수탉이나 다리에 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좋은 일 벌써 한 통을 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2통 이렇게 제 닭장 규모 정도 되면 요거 한 조류로 한 2개 정도 이렇게 뿌려주다가 사료로 좀 띠가도 됩니다. 이거 먹어도 관계 없으니까요. 이렇게 뿌려주면 이제 이 닭들은 특징이요. 닭은 특징이 뭔가 하면 늘 그러니까 닭장 바닥은 완전 세면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닭이 발로 흙을 파는,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뻗은다 하거든요. 뻗은다고 하는데, 그런 특징이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닭들은 늘 보면 흙을 파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똥을 누고 그것도 흙을 파면서 똥하고 뒤집어지면서 이제 흙 속에 이렇게 이제 미생물이 들어가서 미생물이 그런 닭똥 같은 것을 분해를 하거든요. 미생물은 이런 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먹이를 해야지 잘 삽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특징이 너무 건조하면 휴면한다. 활동을 안 한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미생물을 뿌려줄 때 물이 들어가도 그 이후에 맹물을 한 번씩 뿌려주고, 저는 요걸 1년에 한 3번 정도 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지금 들어와 있지만은 냄새가 전혀 안 난다. 저 밭에 한번 오시는 분들 보면서 어째 닭장에 냄새가 안 나냐? 라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대신 이런 데는 이 녀석들이 한번 퍼덕거릴 때 먼지가 나가지고 좀 지저분합니다. 여기에 좀 촘촘한 걸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데, 그래도 바닥에 이렇게 제가 들어와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란을 품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계란을 안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닭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내가 더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제가 더 곁들여서 한번 제가 닭장 만들 때 참고하시도록 제가 설명드릴게요. 닭은 일단은 바닥에서 잠자는 것보다 위로 올라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닭장 만들 때 이런 튼실한 이걸 회라고 합니다. 나무를 좀 걸치면 좋고요. 이렇게 저는 나무를 아래 위 했는데, 사실 이 아래는 잘 안 앉더라고요. 대부분 다 위에 앉더라. 잠잘 때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위에 앉고요. 제가 아주 뿅아리 때 올라가러 저렇게 사다리도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필요 없더라고요. 필요 없고, 그리고 요거는 뭔가 하면 초등학교 폐교 되는데 학생들 사물함 떼는 겁니다. 사물함 떼는 거 위에 이렇게 피스를 박아가지고 계란을 놓도록 만들어 놨고요. 계란을 놓도록. 그리고 닭들이 보니까 이 사물함 위로 자꾸 올라가길래, 제가 이왕이면 발에 편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제가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자주 잘 올라가더라고요. 역시 닭은 역시나 조류라고 새라고 위로 올라가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참고로 그래 아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물을 자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물통을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이 바이오그린 콜이라고 이제 알코올 담았던 건데요. 이게 요거를 재활용입니다. 이렇게 니플을 구입해 가지고요, 니플 4개 많은 거 좋습니다. 이렇게 콕콕 찍으면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닭은 자꾸 흙을 판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릇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면 흙을 파가지고 금방 흙이 지저분하게 흙탕물이 됩니다. 저 물을 어떻게 먹나 싶은데, 이렇게 하면 물 한 통 넣으면요 거의 한 15년 먹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닭이 물을 많이 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사료 보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단지합니다.
마침 위에 회가 있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뚜껑은 이런 다라이락하죠. 다라이 플라스틱으로 통. 예, 요걸 냈습니다. 왜냐면 정상적인 뚜껑을 하면 잘못하면 열감에서 깨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참고로 그 간장 넣으니까 좀 세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재활용할 게 뭐가 없나 싶어서 제가 사료를 활용합니다. 우리 어릴 때 아버님이 소 먹일 때 큰 이렇게 장독에다가 사료를 보관하니까 여름에 그 더울 때도 사료가 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료를 보관한다. 사료를 이렇게 보관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제가 줍니다. 이렇게 주면 잘 먹습니다. 잘 먹고 이런 식으로 보관하면 여름채도 보관 하는데 좋다. 즉 사료가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저는 사료는 이렇게 멀리서 보여줄까? 이렇게 단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활용한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제가 밭에 뻗는 풀을 주기 때문에 그 풀도 이제 일부는 뜯어먹고 일부는 이렇게 꼭 캐비처럼 이렇게 바닥에 쌓여가지고 얘네들도 결국은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러면 저처럼 저렇게 이제 밭에 관주용 이런 그 미생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없을 때는 그러면 그 주변에 찾아봐도 판매를 안 하더라. 왜? 이 농협마다 다 파는 건 아니거든요. 제 상주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작물이 많다 보니까 구색이 많습니다. 농약도 대략 한 450가지, 영양제도 대충 한 150가지, 비료도 50가지 넘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것을 취급하다 보니까 저런 게 있는데 대부분 농협은 없습니다. 왜? 다 못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같이 이렇게 소면적일 경우에는요, 지금 이렇게 풀잎이 있듯이 그 가까운 산에, 특히 이제 닭을 키우는 집들은 대부분 다 산 근처입니다. 뭐 기농, 주말농장, 귀촌 이러다 보면 산 근처에 보통 사는데 보면요, 그 화렵수, 즉 참나무 있잖아요. 참나무 낙엽 어디 가도 많습니다. 참나무 낙엽 위에 거 걷어내고 밑에 보면 퇴비가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퇴비가. 그 낙엽을 좀 긁어 가지고 조금 위에 걸 걷어내고 밑에 걸 좀 긁어 가지고 이 바닥에 뿌려 주시면 됩니다. 바닥에 뿌려 주시면 그게 뭔가 하면 토착 미생물입니다. 토착 미생물. 아니면 그 대나무밭 밑에도 대나무도 낙엽이 있습니다. 이게 사계절 푸른 것들도 낙엽이 지거든요. 그 바닥에 있는 그런 낙엽들 좀 긁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묵은 거, 겉잎보다는 쏙잎 긁어 가지고 이 바닥에 주시도 그게 토착 미생물이기 때문에 주시고 난 다음에 역시나 물은 필요합니다. 이게 위가 덮였기 때문에 이제 판넬로 덮었거든요. 판넬로 제가 나중에 닭을 키우다가 닭을 그만 키우자 싶으면 여기는 창고를 활용하려고 좀 탄탄하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사각 기둥을 해가지고 진짜 탄탄하게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지도록 탄탄하게 지었고요. 지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걸 수 있는 것도 용집해 놓으면요, 기술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등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참고로 제가 여기 얼마 전에 그 코끼리 마늘 여기서 보관했습니다. 왜? 하우스 안에는 너무 뜨겁거든요. 하지만 여기 시원합니다. 공기도 들어오고 판넬로 막아놨고 그래도 시원하게 이런 데다가 걸어서 보관하면 보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만들 때 이렇게 기둥에 이런 것도 하나만 센스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오늘 닭장 이야기 오늘 하다 보니 또 벌써 10분 넘었네요. 짧게 한다는 게 자꾸 설명이 길어지네요. 이렇게 제가 미생물 뿌리는 방법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제가 영상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설명이 너무 길어요. 왜냐면 성격 급하신 분들 그렇거든 좀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는 위에 보시면 그 영상 클릭하시면 별표 모양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시고 가지고 재생 속도를 한 1.5배로 좀 땡기시면 좀 더 빨리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드리면서 오늘 제가 미생물 뿌리는 방법 1년에 한 3번 정도 제가 뿌려주고 그리고 수시로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물을 한 번씩 뿌려줍니다. 이 조리 가지고 물조리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